안녕하세요. 액티브 패시브 시간입니다. 해외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성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여러분만의 투자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홍준만 FA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홍준만 FA입니다. 시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네, 중국에서 24일에 당 대회가 폐막을 했죠. 그 당 대회 폐막 이후 중국 증시에 대한 전망과 어제 액티브 포트폴리오 종목 중에 BOE와 BH가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다 말씀 못 드린 종목들 오늘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상해 종합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끄는 상무위원단 선임 소식에 4일 연속 상승해서 어제 0.26% 상승한 3,396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3,400선까지 단 4포인트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요. 과연 이 부분을 뚫고 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제 금융, 자원 등 좀 대형주들은 좀 부진했지만 반대로 제지, 가구 등 중소형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19차 공산당 당 대회가 끝나면서 상무위원 선임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그로 인해 증시가 좀 상승하는 요인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경기 우려, 위화나 절하 등 좀 리스크도 아직 남아있는 만큼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대회 기간 동안에는 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개입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시장에 한번 변동성이 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 일각에서는 조정이 있을 거라는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19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금융 리스크 감소, 제도화된 환경 정책, 또한 국유기업 개혁 등과 관련된 좋은 정책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정책들 관련 종목들과 함께 좀 지켜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중국의 좀 몇 가지 이슈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중국의 GDP 성장률입니다. UBS는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인 6.5%를 넘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 초에 우리 1년 좀 GDP 성장률은 약 6.5% 근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UBS는 그 부분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올해 3분기의 GDP 성장률은 6.8%로 약간 좀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중국의 수요는 강하다. 그렇기에 GDP를 좀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의 수입 지표 반등이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위안화 기준으로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5% 증가한 예상치인 16.5%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UBS는 인플레이션율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정책 금리도 현재와 내년과 좀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중국의 GDP 상승률 1분기, 2분기에는 6.9%, 3분기에는 살짝 떨어진 6.8%였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점은 4분기 GDP 성장률과 올해 전체 GDP 성장률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중국 경제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지 아니면 둔화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앞으로 집중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부동산 이야기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 HSBC는 부동산 업종에 대한 더 많은 규제 정책이 나올 것이다. 그렇기에 접근하는데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9월부터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이 다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규제는 계속 더 나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 산업의 성장세는 조금은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주택대출 환경이 추가적인 긴축이 예상되는 것도 부동산 업종의 한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일부 부동산주들은 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밸류에이션 과대평가가 되면서 좀 리스크도 많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 업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은 좀 1등주, 우량주 중심으로 유지를 잘 하시면서 관리만 하시고 좀 관심 있게 볼 종목으로 중국 해외 발전과 용호부동산 이 두 종목을 부동산 규제 정책과 함께 맞물려서 한번 좀 지켜보시면 부동산 업종에서도 좀 괜찮은 수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규제는 계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큰 변동성이 생긴다면 우선은 한번 대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포트폴리오 종목 설명해 드릴 텐데요.
금왕용화학이 수익률 6%, 애플이 9%, 오량액 22%, BOE가 어제 거의 상한가에 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익률이 50%에 되는 엄청난 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BH도 어제 7% 넘게 급등을 했죠. 10%의 수익률. 어도비 시스템도 17%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 비중 10%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증시의 변동성, 또 미국 증시 보면서 추가 종목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들 하나하나씩 좀 간단하게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금왕용화학입니다. 금왕용화학 보시면은 최근에 좀 하락을 하다가 3일째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23위안대를 넘느냐 못 넘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넘어주길 바라는데요. 이거 좀 보시면은 지난번 오량액도 제가 말씀드릴 때 정고점 계속 못 넘고 밀리다가 한 번에 뚫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런 차트 형태가 좀 나와주길 바라는데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소비 심리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점. 이 소비 심리에는 당연히 화장품도 포함될 거기 때문에 화장품의 수요가 늘어날수록 금왕용학은 좀 많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고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애플입니다. 애플이 좀 최근에 악재가 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우선 아이폰 8의 판매량이 좀 많이 줄었다. 그리고 중국에서 애플워치의 무선 서비스가 중단이 됐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아이폰 8과 iOS 11이 그닥 좋지 않다, 좀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애플의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는 실제로 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조금 하락한 상황인데요. 애플은 뭐 아이폰, 애플워치 등 신제품을 발표할 때마다 이러한 태클 좀 많이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애플의 전체적인 주가를 보면은 지금까지 꾸준히 잘 상승을 해왔습니다. 실제 키방크 캐피털 마켓츠는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비중 확대로 좀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바로 그 이유는 아이폰 X입니다. 아이폰 X가 애플을 끌어올려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187달러로 높여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아이폰 X는 초기 부품 수급의 문제로 인해서 좀 판매량,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반대로 생각하면은 매수 대기자가 많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좀 희소성 있는 거, 이런 거에 우리가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이폰 X도 희소성 상승으로 인해서 좀 더 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결국 이 아이폰 X의 출시와 출시 결과에 따라서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그냥 꾸준히 잡고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오량액입니다. 오량액은 뭐 사실 더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무조건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요.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좀 5일선, 21선 이역이 벌어지면서 변동은 한번 좀 올 수도 있겠지만 실적 면에서 내년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백주 가격도 조금씩 계속 상승하고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량액은 그냥 내년도까지 문제없이 계속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OE입니다. BOE가 어제 9.58%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상한가까지 올랐는데요. 이 이유는 BOE의 실적 발표 때문입니다. BOE는 어제 실적 공시에서 3분기 매출이 27.89% 증가, 순이익은 283% 증가했다 발표했는데요. 1, 3분기 통틀어서는 매출이 전년 대비 51% 증가, 순이익은 무려 4,500%, 45배나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어제 이러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BOE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다음 분기, 내년도까지도 실적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실적은 오히려 더 좋아질 것으로 계속적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어제 급등으로 인해서 조금의 좀 조정이나 좀 하락은 올 수 있지만 개의치 마시고 그냥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BH입니다. BH 지난주에 이렇게 14% 하락했을 때 저희가 이 타이밍에 오히려 5% 추가 매수했죠. 그리고 주가가 다시 상승했고 어제 7.5%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BH도 어제 잠정 실적 공시를 보였었습니다. 자, 3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 매출은 100% 증가했다고 공시했는데요. 그 영향으로 좀 많은 상승을 보였고 앞으로도 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BH도 중요한 점은 전고점인 25,000원대 돌파,
지금 이 여부를 살펴보시면 되는데 BH는 4분기도 내년도에도 실적에 큰 걱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년 실적이 좀 전망치가 상향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BH는 정고점 돌파 여부만 보시면서 계속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은 변동성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의 시기, 어떻게 보면은 저의 액티브 포트폴리오 입장에서는 좀 투자할 만한, 또 매수할 만한 기회의 장이기도 한데요. 제가 그때그때 타이밍 맞춰서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런 중국 투자, 해외 투자 시작 안 하신 분들은 이번 변동성의 장을 기회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외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함께 살펴봤고요. 종목들도 점검해 봤습니다.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이었고요. 하나금융투자의 홍준만 FA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